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요, 생활 속 실천, 가깝고도 먼 이야기입니다. 실제 우리가 일상 속의 환경 이슈들을 좀 오늘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선 참여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세 분의 패널분이 나와 계신데요. 네, 송창윤 인하로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패널 분은요, 우리 이제 재활용 재료를 가져서 예술 작품으로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새로운 예술의 세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김지환 받아쓰기 대표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패널 분은 도남 이편한 세상 1차 아파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맞닥뜨리고 있는 관리 소장님이신데요. 문형인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주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몸담고 있습니다. 홍숙희라고 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았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어떻게 보면 또 쉬울 수 있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주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생활 속 실천, 가깝고도 먼 이야기라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오늘 주제가 우리는 또 쉬울 수도 있고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제주 지역 환경에 지금 누구보다도 지금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환경 지킴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세 분의 패널 분들에게 각각 느끼시는 제주의 오늘의 환경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우선 얘기를 좀 더 듣는 시간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예, 우리 송창윤 이사장님부터 먼저 좀 평소의 고민을 좀 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는 환경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주에서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뭐 보존이냐 개발이냐의 논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게 저는 많이 아쉽고 제주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거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아직까지도 그 갈등으로 돼 있고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마을 개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왜 우리 땅인데 우리 마음대로 돈을 벌고 싶은데 왜 개발을 반대하느냐는 어떤 작은 소지역주의로 좀 바뀌어가는 게 그리고 이런 공동체들이 이렇게 갈등이 나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제주도에 있는 도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미래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그런 만남의 자리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런 자리도 그런 측면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참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김지현 대표님께서 오늘 오시면서 평소에 생각들을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아무래도 해양 쓰레기를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해양 쓰레기가 좀 많이 보이는 편인데 제가 이주한 지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8년 사이에 그 해안가 풍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느낍니다. 대부분 시멘트 큰 덩어리들, 빌딩들이겠죠. 물론 가끔씩 또 불법 설치물로 해서 감옥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피해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 해양 생물들일 텐데 돌고래나 아니면 바다거북이 실사례로 바다거북이 방류행사를 했을 때 불과 보름 만에 죽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는 쓰레기가 한 50개 이상 발견돼요. 대부분 뭐 비닐 봉지나 뭐 폐기물이겠죠. 근데 이런 사례들이 줄어드는 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사도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그 과연 원인이 뭘까? 결국엔 사람이거든요. 귀신이.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혼자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같이 연대하고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해양 쓰레기는 또 우리 생활에서 쓰다가 수거되지 않고 또다시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또 하나의 증거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이어서 우리 가장 주거생활 공간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상을 지켜보시면서 느끼시는 문제점들을 얘기해 주시죠. 정말 가깝고도 먼 이야기가 많습니다. 알지만 실천이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알지만 내가 편하려고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아까 해양 쓰레기도 매한가지고 다른 분도 매한가지인데 나는 남은 잘해주긴 바라지만 나는 좀 편하고 싶은 그런 이기주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활동하면서도 편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암암리에 그런 게 좀 저한테도 발견되는 게 있어가지고 항상 자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버렸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저도 관리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똑같아요. 제 마음이나 그분들 마음이나 나는 좀 편하고 싶다. 그다음 나머지는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제주도민도 매한가질 거예요. 아마 내는 마음대로 버리지만 도나 시에서 공무원들한테 잘 처리해 주겠지 하는 마음도 아주 많을 거예요. 아니면 환경운동가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다른 사람 잘 내주면 나는 괜찮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각자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가지 우리가 같이 또 논의를 해야 될 게 제주가 갖고 있는 특수성도 한번 같이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섬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제주의 주산업이 또 실질적으로 관광 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관련된 그런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제주의 환경과는 어떤 관계성으로 고심이 되시는지 그 얘기를 김지한 대표님부터 먼저. 2014년도에 네. 제주도 관광객이 하와이보다 많다라는 뉴스 보도가 있어요. 네. 하와이도 대표적인 관광도시죠. 근데 재밌는 건 하와이의 땅 크기가 면적이 제주도보다 8배가 큽니다. 그렇죠. 근데 제주도가 지금 하와이보다 관광객이 많아지게 된 거죠. 섬은 소화할 수 있는 그 능력치라는 게 있는데 그 능력치를 초과하면 이제 부작용이 생겨나겠죠. 대표적인 예가 하수종말 처리장 예를 들면은 여름철 관광객만 몰리면은 이 하수 종말 처리가 안 되고 다 바다로 흘려보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외적으로도 제주도의 부속섬들이 우도나 가파도나 마라도나 이런 섬들도 다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치를 벗어난 관광객이 쏟아지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 문제나 아니면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이 계속 부작용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대해서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총량제로 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더 근본적으로는 캠페인을 통한 의지 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관련해가지고 송철영 이사장님 그 의견을 좀 이게 듣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환경과 보전이라는 부분 얘기 나온 게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제가 할 때는 89년도에 탑동 개발이 됐을 때도 어떤 경제적인 측면을 부각하면서 이제 내리는데 지금은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탑동 앞바다의 자갈이 그대로 있었다면 그게 이제 어땠을까라는 추억을 사람들이 다시 이제 복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도시재생 같은 거 했을 때 30년 전에 탑동을 매립 안 하고 지금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멋졌을까라는 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자꾸 이런 것들이 지금 요즘은 이제 우도라든지 서늘의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한번 어떻게 개발이 됐을 때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좀 합의 볼 수 있는 그런 틀거리가 지금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2공항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은 환경 측면에서 다가서고 어떤 측면은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가서고 또 어떤 분은 관광 중심에서 다가서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그분들이 전부 다 제주의 어떤 미래를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주가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에 있는 분들이 제주를 떠나서 서울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제주를 떠나서 거의 못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살 동네라고 생각했을 때 좀 각자의 입장에서 좀 이제는 제주의 미래를 좀 정리할 때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좀 그런 좀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한 실천의 노력으로 그 중요성이 또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후손까지는 솔직히 생각 안 하고 저 나이가 지금 51인데 이제 지금 50대들은 한 12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가 앞으로 70년 살 세월 아닙니까? 네. 그러면 30년 뒤에 탑동 그 개발을 후회하는데 지금 제주도를 우리가 살 때 30년 뒤에 또 후회하는 일을 우리는 만들기가
후손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고 우리가 미래의 후열리를 저는 안 만들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관광객들도 요즘 또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실제로 제주가 지금 전 국민의 가장 이 인기와 네. 찾고 싶은 곳으로 또 부상이 또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제주를 다 모두 아끼는 관광객들이 되게 하는 노력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요즘 그 고민도 저는 같이 됐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보면 우리 소장님께서 만나시는 우리 도민들이 실제 그 적극적인 노력이 좀 돼야 관광객들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 잘 이기라는 그런 그러니까 나는 개발하고 다른 사람 지켜주고 다른 장소는 그대로 보존해주고 나는 내 빌딩 짓고 내 여기 확장하고 아마 모두에게 그런 이기심이 있을 것 같아요. 저기는 보존해주면 좋지만 나는 내 땅은 나의 사유지는 내가 개발하고 싶고 저기는 지켜줬으면 간절한 바람이 있고 아마 다른 사람을 잘해주길 바라고 나는 안 해도 된다는 그것만 피해도 좀 나지 않을까. 이거는 아마 누구나 똑같은 먹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다른 데만 잘해주면 된다는 아주 이기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이탈리아를 가고 있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자기 집에 있는 나무도 함부로 벨 수가 네. 없습니다. 창틀도 바꾸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좀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 환경이 지역에 잘 보존이 되고 그게 또 부가가치 높은 관광 상품으로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사실 뭐 다 함석한 지붕에다가 또 인위적인 건축 구조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코로나가 진짜 제주도한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주도밖에 오지 못하는 거고 그러면 이때 좀 강하게 어떤 정책적인 그러면 오시는 분들을 일회용을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가져가더라도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안전 코로나에 대한 안전에 대한 어떤 부분까지도 불편하게 한다면 제주도는 안심하고 갈 수 있다. 진짜 깨끗한 곳이고 그리고 코로나에서도 안전한 곳이다라는 부분을 같이 좀 설계를 한다면 저는 향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제주도는 그 한 2년 정도 학습이 되면 그러면은 제주도는 상당히 멋진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보라카이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나 이런 오염도가 심해지니까 아예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도 청소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칙이 생겼는데 인상적인 거는 모래놀이도 금지시켰어요. 그만큼 더 강력한 조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혀 다른 관광지로 깨끗한 관광지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 도민이나 국민이 호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제주도 여기 해안가 같이 보면은 해야 되는 게. 폭죽을 터뜨리지 마세요. 이거 환경오염이 더 되니까. 근데 터뜨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단속을 하고. 현실과 이상이 좀 괴리가 크죠. 이게 아마 하지 말라는 거 했을 때 어떤 쾌감 내지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좀 그런 그 청개구리 심보가 좀 다 있잖아요. 우리 술, 담배는 여기저기서 다 하고 있고 네. 해안가가 어디죠. 그런 게 있을 것 한편으로는 같아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두 분께서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금지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적극적으로 그 지역 주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의 명령 때문만은 아니고 같은 일심동체의 그런 그렇죠. 마음가짐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어떻게 동참시키고 어떻게 그 감정을 이끌어내고 네. 이해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행정에서도 필요하고 언론에서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지역 각 단체 NGO라든가 어떤 그 소규모 그 단체도 다 필요한 것 같으니까 다 같은 마음으로 가져야지 나는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싸움의 소지가 되고 한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생활하고 있는 시간대 따라 이 머무르는 공간 따라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쓰레기들에 관련된 인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에 대한 서로가 확신이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라는 건 다 얘기하지만 환경이라는 개념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뭐 지하수가 이제 염분이 올라온다면 제주도에 만약 예를 들어서 20년 뒤에 30년 뒤에 제주도에서 물이 먹을 수 없다.
뭐 환경에 오염돼서. 왜냐면 그런 근거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돼서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제주도는 환경적으로 살기 힘든 곳이 될 거라는 서로가 이제 합의가 된다면 저는 그런 정책들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10년 뒤에 제주도는 어떻게 될 거냐, 2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하고 그런 쪽에서 합의가 되면 아까처럼 왜냐하면 앞으로가 위기인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는 합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선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정책화되지 않습니까? 선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이슈에 맞춰서만 가다 보니까 좀 근시안적으로 계속 정책들이 바뀌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좀 제대로 온 좀 10년 대계, 100년 대계가 좀 갖춰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책적인 구체적인 실천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중장기적이고 현재 시점의 실천 행동들, 강령들에 대한 것들도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그전에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도 했지만 무조건 하지 말라 하면 아까 이제 수장님 말씀한 것처럼 사람은 저항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면 계속 하고 싶은 건데 근데 왜 하지 말라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서로가 합의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저도 나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분리수거를 하면서도 이제 예를 들면 생수병에 라벨지를 뜯어내고 그러니까 이게 투명 지금 생수병만 따로 분리하고 병뚜껑도 분리해서 다시 또 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하려면 내가 노력하더라도 막상 또 분리수거장에 가면 이게 합쳐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저도 의지박약이 되는 거를 또 같이 느끼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생활 속 실천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되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정책적인 지점하고 사실 각각 개인의 실천이 전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직결된 걸로 지금 좀 피부에 와닿는데요. 우리가 쉽게 가까이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물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오는 또 사용 물량도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주도에 지금 주 또 산업 중에 하나가 수산품이 많이 나가는데 아이스팩 문제도 지금 사회적으로 요즘 조금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환경 오염 방지 위한 공공 정책들이 실제는 여러 논의는 되지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데이터 이런 관리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범위가 넓잖아요. 넓은 거를 우리가 좀 좁혀서 실제 생활 속에서의 그런 일회용품의 문제부터 한번 좀 다루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일회용품은 우리가 사용을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원래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갑자기 늘어나 버렸어요. 이게 보건과 위생 문제 때문에 아마 일회용품 사용이 제 사무실에서 매번 종이컵을 놓게 되어 있어요. 일회용컵 쓰다가 다른 쓰다가 아무리 씻어도 못 믿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특히 요새 같은 경우도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서 일회용품 쓰지 말라는 얘기를 못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남이 쓰던 컵 같이 씻어서 쓰라 얘기도 좀 어렵고 항상 끓여서 소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분리수거 문제도 매한가지 저희가 페트병 그 다음에 병뚜껑 다 모아서 버리는데 나중에 저기 차가 왔을 때 수거 차량이 왔을 때 한꺼번에 다 담아서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병들도 깨끗이 해서 다 모아 잡병 같은 거 모아놓잖아요. 재활용되는 뭐 소주병, 맥주병도 떼고 그러면은 저희 관리사무소 바로 옆에 그 마대로 모아놓는데 차가 수거하면서 그 소리가 들려요. 바사삭 깨지는 소리가 다 부셔서 실러가요. 그럴 때 저런 저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고 어떻게 재활용하지? 그 과정이 우리 좀 믿어보지 못하는 상황도 좀 있어요. 어떻게 그냥 막 실어가서 또 거기서 다시 2차 선별하고 있는지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행정 낭비 내지는 인건비 낭비 우리도 노력했는데 막상 실어갈 때 다 합쳐버려요. 아마 저기 클린하우스가 마을별로 이렇게 동네별로 있는 데 가서 보면 실어갈 때 아침 가면 보면 다 그냥 한꺼번에 구워버려요. 우리는 애쓰게 플라스틱 비닐 분리했는데 실어갈 때 한꺼번에 구워서 가요. 그래서 저게 다 별도로 안 되는가, 저게 행정의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뭐 인건비의 문제인가, 저희 막 보면서도 가끔 우리
환경과에 하긴 하는데 가서 다시 분리한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마 보면서 우리 일반 시민들도 저기서 합치는데 우리도 그냥 같이 합쳐서 버려야지 보고 배우잖아요. 애들도 우리가 하는 걸 보고 배우듯이 저러면 그냥 해도 알아서 분리하겠네 라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실제 네. 그 바다 쓰레기 중에 네. 많은 부분들이 일회용품이 어느 정도 차지하실까요? 제가 뭐 수치까지 제한하기는 네. 좀 힘들긴 하는데 좀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제주도는 관광지 위주로 네. 갔을 때는 그 커피 아, 일회용 네. 플라스틱이 많이 발견되긴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배에서 버리는 그런 어구류나 이런 쓰레기도 많고 가장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이 되는 그 스티로폼 부표도 굉장히 좀 많은 편이에요. 중국에서도 떠밀려오는 쓰레기가 많은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거는 뭐 일회용 음료 플라스틱 용기랑 아니면은 검은색 동그란 부표 많은 편이죠. 그 우리나라는 이런 그 스티로폼 부표 말고 그 친환경 부표라고 해서 플라스틱 부표를 사용하기 권장하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그걸 사용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사실 대한민국이거든요. 2등이 미국이고 3등이 중국. 너무 중국한테만 욕하면 안 돼. 우리가 더 많네요. 더 재밌는 거는 미세 플라스틱 그 발생량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배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도 스티로폼 부표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양식장, 양식업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알알이 쪼개지면은 수거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부표 사용을 계속 권장하고 있긴 한데 쉽지는 않아요. 스티로폼이 갖고 있는 게 네.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네요. 말씀하셨듯이 어패류를 포장하는 용이 다 네, 스티로폼이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네. 바이오 플라스틱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최근에 제주도에 떠밀리는 뱅생이 모자반을 이용한 포장 용기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에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관에서 좀 서포트 해주면 이게 이제 국가적인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을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지역의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일석이조의 걸 얻지 않을까.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우리가 각각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기본적인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 이후에 운반하고 그걸 재활용하도록 쓰여지는 과정 안에 이것조차도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같은 그 실천을 해야만 이게 가능한 걸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시민들이 환경에 참여를 안 하는 더 큰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만 하는데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쓰게 이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서 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애쓰게 분리수거를 딱 집 앞에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회용 컵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쓰레기로 있다든지 그러면 굳이 내가 n분의 1 내가 할 이유가 있나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저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아이들도 환경교육을 워낙 잘하지만 이런 편의점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좀 저가 커피숍이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요 일회용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무의식적으로 이제 버려지고 있거든요. 길거리에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와서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길거리 쓰레기통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인데 분리수거로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쓰레기에 대한 인식도 많이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학습화돼야 되는데 이 학습화가 저는 거꾸로 이제 더 못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이게 밑에서 보고 자꾸 잘해라 하지만 진짜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살지만 시민들은 분리수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왜냐면 육지서 이렇게 제주도에 이렇게 마을 공동체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클린하우스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정도로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습니까 해서 저는 제주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충분히 저는 잘하고 있다. 근데 잘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뭘까는 저는 그게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이라든지 실행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되고 있고 저는
어쨌든 관광객이든 좀 강한 환경적인 좀 그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얼마나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상다수에서 네. 나서서 네. 용기 자체를 유리 용기로 변신시키고 네. 도전해보면 어떨까. 네. 이탈리아의 어느 식당에서도 플라스틱 용기 나오는 분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다 유리 용기.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어느 도의원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왜 제주도만이라도 삼다수병을 유리병으로 쓰면 안 됩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되면 얼마나 관광하는 사람들 뭐 불편하고. 비용이 올라간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그거 머리 아파서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설마요. 아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좀 화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 담당자들이 좀 이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이슈나 이런 거 있을 때 삼다수병을 유리병으로 대체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났을까를 서로 연구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최소한 얘기해 보는 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이 그러면서 뭐 각 통장 회의도 있고 각 자생단체 회의도 있으면 그런 데다가 주제를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들을 밑에서 이렇게 토론하고 좀 뭔가 작은 것들을 합의해가는 연습을 좀 한다면 저는 뭐 그런 삼다수병이 진짜 유리병으로 우리가 바꾸는 게 합의가 되고 이렇게 간다면 그 다음에는 뭐 식당에서 우리가 식당에서 종이컵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식당이나 상갓집에서 종이컵 안 쓰는 것도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지만 네. 다 됐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 했지만 다 된 것처럼 저는 민원 때문에 피곤해하는 게 아니고 네. 처음부터 이런 거를 논의를 좀 그러니까 그 그게 가능한 것 도의원분한테 같아요. 네. 이 얘기는 전하고 네. 싶은데 플라스틱은 1950년부터 사용이 됐습니다. 네. 근데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양은 지금 83억 톤이 넘거든요. 네. 근데 플라스틱이 썩는 데는 500년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처음 만들었던 플라스틱이 사라지려면 2450년이 돼야 돼요. 네. 아직도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네. 건데 지금 열심히 거기에 힘을 보탤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실 그 생각은 저도 있었는데요. 유리병 얘기 저도 같이 좀 제안했었거든요. 근데 전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작은 지금 저 에비앙은 유리병에 팔잖아요. 네. 작은 물병 몇 미리짜리죠? 제일 작은 게 우리가? 500ml. 예, 250ml 뭐 요 정도 거는 적어도 제주도에서만 파는 유리 삼다수, 유리병에 들은 삼다수. 그러면 네, 그러니까 여행 오신 분들이 이거는 제주에서만 가서 살 수 있어서 제주에서 사고 온 증표가 되는 삼다수병. 이런 거는 관광의 상품성이나 막걸리도 그냥 관광객은 1,000원에 팔고 네, 네. 제주도민은 500원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삼다수의 이익금이 네. 제주도민에게 한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대신 그만큼 그래서 저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병을 논의가- 수거하는데도 네. 인건비가 필요하면 다 인력 일자리가 되는 거니까 거죠. 좋은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이나 이제 주민들이 실천하는 거나 여행 오신 분들이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제주의 환경 지킴과 네. 좀 되실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는 거나 이런 지점을 우리가 좀 아이디어 모으면 아파트에 플라스틱 그 병 중에서 삼다수가 한 3분의 1 이상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제주도의 플라스틱 공공에서 버리는 플라스틱의 그 생수병이 저는 만만치 제가 않아요. 처음에 옛날에 생수를 사먹는다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제가 네. 20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물 사먹는다는 걸 이해를 못했었는데 네. 어느새 제가 거기에 동참해서 삼다수병을 집에 쓰레기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한순간에 보니까 20년, 30년 이내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또 생수를 살려고 줄을 서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특히 제주 삼다수 같은 경우는 물이 없어서 아마 프리미엄을 썼잖아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옛날엔 수돗물 그냥 먹었었어요. 여름에 끓여서 먹기도 하고 그냥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못 믿어서 계속 사 먹고 있는데 아니면 집에 각 집에 뭐 정수기를 달니까 네, 금방 이렇게 환경이 오염돼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시대가 금방 도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물을 사 먹어도 사막에서 물값보다 더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네. 안타까운 게 제가 해양 쓰레기와 관련된 강의나 수업을 하고 가면 네.
꼭 삼다수 플라스틱 병 주세요. 뭐라고 하진 않고 안 가져가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의외예요. 그리고 네. 가장 충격적인 거는 해양 쓰레기 전문 공무원들이 모이는 회의자리나 이런 데서도 이런 삼다수 작은 병이 병 다 넣죠. 다 이제 한 병씩 자리에 그렇죠. 놔준다는 거죠. 이 인식 개선이 굉장히 저희도 회의 때 삼다수병 놓는데 다른 차를 놓다가 그냥 물을 달라, 차 놓지 말고 물을 달라 해서 물은 그렇다고 컵에 놓을 수도 없고 해서 각자 병, 그 대신 마신 병들 꼭 들고 가서 마저 마십시오 하긴 합니다만 가끔 남은 거 그냥 놔두고 가시더라고요. 해서 남은 거 챙겨가십시오 해서 꼭 한 마디 더 하긴 하는데 저도 좀 다시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거네요. 네. 아까 소장님이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제주가 오염되면 물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삼다수의 미래를 위해서 삼다수 그 공기업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도 이제 플라스틱을 유리병으로 바꿀 의무가 있는 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전 그렇게 쓰고 싶으면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해서 쓰라는 거지 썩는 걸로. 네. 사실 수돗물이 삼다수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었는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은 것 오래지 같은데. 않았어요. 그렇죠. 어느 한 10년 순간부터 정도 된 거예요. 네. 어느 순간부터 물을 사 먹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몸에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웃었는데 정말 물 사 먹는다니까 물을 사 먹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건 정확한 과학적 근거는 아닌데 네. 그 전에 이제 신문에 한번 나왔던 게 있는데 생수병 중에 생수들 우리나라에 있는 생수들 중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것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수병의 뚜껑이라든지 이거를 만드는 과정 그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도 하고 또 물 안에 우리가 모르는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서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제 같이 이제 혼합이 되는 거죠. 네. 사실 플라스틱 병이 직사광선을 받으면 이게 복합 작용을 해서 네. 그 미세 플라스틱 영향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도 이게 종이 박스 안에 넣어야만 되는 게 원래 원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닐로 감싸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도 있어서 그리고 생각해 볼 게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편리성과 또 이 사람들의 건강성과 이제 지속 가능성에 여러 가지 지점을 우리한테 좀 시사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플라스틱은 석유로 만들거나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석유를 잘못하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안 쓰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게 쉽지만은 않으네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또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연결고리, 사회적 연결고리, 정책의 문제, 개인적 실천이지만 사회적인 운영 시스템이 연결돼야 되는 거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나눴는데 근래에 환경부에서 발표하면서 갑작스럽게 언론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등장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포장 금지, 1+1 묶음 할인 금지, 이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다른 표현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환경부가 그래서 적용 시점을 미뤘거든요. 이 건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꼭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 관련된 그 시사의 뉴스를 한번 좀 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게 그 6월 19일 날에 이제 한국경제에서 네. 묶음 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 네. 라면 맥주값 줄들이 네. 오를 판이라는 좀 네. 자극적으로 네. 좀 기사를 쓴 부분이 있어서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댓글들 중에서 이제 제가 딱 찾아보니까 이제 댓글들 중에 하나가 이제 미쳤나 무능한 정부가 또 무능한 정책을 펴는구나.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정책이 이제 오도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했는데 또 이게 또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또 환경부가 1월에 고시했을 때 약간의 오해의 소지의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요 한국경제가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쓴 부분에서 왜곡해서 그 기사를 쓴 부분에 화가 난 부분보다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환경이라는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 이슈였다면 한국 경제가 왜 환경부가 이런 정책이 나왔어야 됐는가 정책을 분석하고 이거보다 더 강한 네. 환경 정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꾸로 환경부를 더 질책하거나 네. 아니면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되는 어떤 아젠다를 던져줘야 되는데
여전히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쪽에 기사들이 나온다는 측면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환경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슈가 아니고 계속 먹고 사는 문제가,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지금 세계 10등 안에 들어있거든요. 선진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난 국가, 이번에도 전 국민 돈을 줬지만 엄청난 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거는 어떤 좌우의 개념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쪽에서 앞으로는 좀 환경에 대해서 논의가 됐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김재현 대표님이 관련해가지고 의견이 또 있으실까요? 반성하는 마음부터 그냥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기자로 한 8년 이상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조금 이해가 잘 되는데, 첫 번째는 철학적인 부재인 거죠. 언론은 자기 입맛에 맞는 이제 기사를 쓰기 마련이죠. 같은 걸 바라봐도 어떻게 관점에 달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사가 나오는데, 잘 지적하셨듯이 지금의 관점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소비 지향적인 관점에서 기사가 작성된 거죠. 근데 이 안에서는 환경적인 철학이 배제되어 있는 거. 사실 환경이라는 분야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이나 이런 데서 환경 전문자들이 이미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로 전문 레벨을 갖춘 환경 기자가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거는 이제 철학적인 부재, 언론사의 노력 부족, 그래서 따끔하게 좀 지적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신문 아니면 저기 방송이 기업의 어떤 홍보 대상 내지는 소위 말하는 나쁜 말로 스폰서지만 광고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익을 창출해주기 때문에 그쪽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언론들이 기업의 눈치를 아주 많이 보고 있다. 보면 저도 사무실에 경제지를 봤는데 정부를 비판하고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소위 정말 보면은 보여요. 색깔 자체가 보여요. 기업의 편에 서 있습니다. 언론들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그 진실한 언론이 몇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말하는 메이저 언론사들은, 신문사들은 거의 기업 편에서 철저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향신문이 삼성에 대해서 보도를 하니까 삼성이 광고를 끊었어요. 그리고 쇠고기 파종으로 해서 촛불시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해줬거든요. 신문이 점점 더 많이 팔렸어요. 근데 적자는 더 늘어났어요. 아이러니한 거죠. 신문 판매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언론도 이 일을 내일로 받아들이게 할 건지는 결국 독자의 힘이겠다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해요. 네. 자본의 그 돈의 그 저기 힘이 좀 세긴 센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거 기사 보면서 좀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네. 재포장 금지? 1+1 묶음 할인 불가?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편의점에 가면 1+1 상품이 많거든요. 아니, 그래서 요즘과 같은 이 AI 시대에, 네, 사실은 계산대에서 다 입력하면 네. 바로 할인돼서 나오거든요. 아니, 그렇게 되는데 왜 재포장을 꼭 해 할인이 될까? 그때 사실은 저는 그 질문이 됐거든요. 그래서 재포장 금지가 될 정도로 우리가 포장이 되는 게 많았구나. 그런 자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산대에서 다 합쳐서 계산이 가능한 시대인데 이게 왜 문제거리가 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재포장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는 그때 좀 더 자각을 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이게 환경부가 어쨌든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한 부분에서가 좀,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소비가 편의점이라든지 네. 온라인 마켓으로 하는데, 온라인 마켓은 그런 번들 제품이 막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온라인에서는 1+1이라고 하면 그냥 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이게 5+1은 대형마트 부분이, 지금 대형마트는 매년 지금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 부분이. 그러면 그 매출이 줄어든 대형마트 부분만 제대로 묶어도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정책적인 거를 펼쳐도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이 이런 거다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버리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언론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좀 환경부가 꼭 이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네.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득을 하고 네. 설명을 했으면
저는 뭐 이렇게 신문 하나에 뉴스 하나로 이렇게 환경부 정책이 저는 당장 날짜를 고시 날짜를 7월에서 다시 1월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정부 정책에 신뢰를 안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네. 왜 환경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좀 강하게 좀 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공익적 메시지가 너무 약하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정리해 주신 걸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다 공감이 좀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좀 해봤는데요. 실제 우리 생활 속 실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음을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다 더 이런 진짜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지를 지금 각각 활동하시고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의 지향적 실천 노력을 좀 더 강조하는 의미의 말씀을 주시는 걸로 우리가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또 김재현 대표님부터 먼저 해주시죠. 뭐 특히 예술로까지 지금 승화해 주셔서 네. 좋은 사례를 주시고 계신데요. 네. 환경적인 문제는 이제 소비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미니멀한 삶의 그 변화가 이 쓰레기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를 사서 오래 쓰면 되는 건데 유행에 따라서 10개씩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든 옷이든 신발이든 가방이든 가깝게 자동차든 그런 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이 문제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교육을 접목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DIY에서 업그레이드, DIY, 너 스스로 업사이클링 해라라는 캠페인을 혼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셔서 소비하지 않고 사지 않고 직접 버려지는 걸 이용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굳이 안 사도 되니까 이런 캠페인을 같이 한번 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마을 미디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마을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어떤 아까 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이라든지 네.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하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네. 그 활동들을 주민들에게 좀 알려주고 네. 다시 주민들이 그거를 자기가 또 했던 내용들을 또 다른 주민들에게 전파시키는 네. 그런 마을 신문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지금 일로가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나왔었거든요.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뭐 재활용해서 어떻게 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누구한테 또 배워주고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지금 택배로 이런 컵 하나만 하더라도 이제 큰 박스에 네. 그 포장해서. 비닐에다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쨌든 간에 소비를 억지로 줄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비는 가급적 줄이는 부분이 가장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런 게가 왔을 때 아까 분리수거를 하고 다시 이거를 또 재활용 오늘 이제 나왔던 부분 중에서 어지간에 우리가 아이스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뭐 다시. 모기 탈취제라든지 아니면 화분에 제습제로 쓴다든지 방향제로 쓴다든지 사용 용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로가 자기 아는 것들을 동네에서 전파시켜주고 그런 마을 안에서 그러니까 소비도 줄이고 또 소비를 한 거면 또 제대로 쓰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활동들을 한다면 저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아파트 단지도 이런 활동들이 네. 직접 연결이 되면 어떨까 생각도 좀 같이 가끔 들었습니다. 그런 어린이들 모아서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잘하는 새싹부터.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저 자신부터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하고 저 주변, 그다음 제가 근무하는 단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재활용 창고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일 매출이 아니고 요일 정해서 한꺼번에 나와서 분리하고 나가는데 처음에 잘 안 됐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수요일 저녁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딱 개방하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뭐 그냥 믿었던 게 이제 저희만 우리 또 의린 직원이기 때문에 대표회의랑
분여에서 나와가지고 주민이 있으니까 또 잘하더라고요. 같이 와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방범을 썼어요. 그러니까 또 같은 주민 얘기는 또 잘 해요 보니까. 해서 한 6개월 그다음 여름 되니까 이제 모기 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좀 정착화돼서 이제 우리끼리 하고 있는데 각자 실천이 결국 우리 가까운 데서 또 저도 물건 살 때 포장지가 없고 작은 걸로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또 소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아까처럼 미니멀한 어떤 라이프를 즐겨야 되지 않을까. 가끔 집에 들러보면은 정말 불필요한 물건들 많이 쌓여있거든요. 항상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세 분의 패널분들 모시고 얘기 듣다 보니 제가 더 반성이 좀 많이 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생활 속 실천 가깝고도 먼 이야기를 가져서 우리 일상 속의 환경 이슈를 좀 다뤄봤는데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이어가도 아마 끝이 안 날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이런 논의를 통해 가지고 다음 새로운 준비를 또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논의를 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